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제 기가 막힌 이혼과 복수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혼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 조용히 헤어진 그런 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배신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던 만큼 제 복수 역시 아주 잔혹하고 완벽하게 끝마쳤는데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제 손으로 어떻게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줬는지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 직업은 주야간 교대 근무직이라 남들 자는 새벽에 밤새워 일하고 남들 일하는 대낮에 눈을 붙여야 하는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녹초가 되기 일쑤라 저에게는 낮 시간대의 절대적인 침묵과 수면이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휴식이었습니다. 반면 제 남편은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는 아주 규칙적인 직장인이었죠.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된 시누이는 유부녀인데도 시댁과 아주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살면서 친정 식구들과 유난히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시댁에 출석 도장을 찍다시피 하는 인간이었죠. 사실 평소에도 시모는 교대 근무를 하는 저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밤을 새우고 들어와 간신히 잠이 들었을 때도 예고도 없이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와 청소기를 돌리거나 반찬을 가져왔다며 굳이 자는 저를 깨워대기 일쑤였죠. 참다 못해 남편에게 한마디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 밥 못 챙겨 먹을까봐 반찬해서 오신 건데 자다 깼다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우리 엄마 나쁜 사람 만드는데 뭐 있네. 남편 놈은 늘 이런 식으로 저를 속 좁고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가스라이팅을 반복했습니다. 시모 눈에는 밤샘 근무를 하고 온 며느리의 고단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지 자식 밥 굶길까봐 안달난 집안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런 서운함과 무시가 3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가며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시댁 식구들의 아나무인한 태도가 극에 달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명절 연휴가 겹친 주에 제 교대 근무 당직이 잡히면서 지옥 같은 일이 시작된 겁니다. 남들 다 쉬는 명절에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모는 명절에 시가에 와서 전을 붙이지 않는다며 노발대발하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제 직장 상사 번호를 어디선가 알아내서 전화를 걸어버렸습니다. 아니 거기가 아무리 대단한 회사면 남의 집 귀한 며느리를 명절날까지 붙잡고 일을 시킵니까? 명절에 시가 와서 전 부치고 조상님 차려보시는 게 먼저지. 옆엔 내가 명절날 집 비우고 회사에 처박혀 있는 게 말이 돼요? 당장 우리 며느리 돌려보내세요. 시모는 제 직장 상사에게 대놓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해댔고 그 바람에 직장에서 제 평판은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깎여 나갔습니다. 상사 눈치 보랴 동료들 눈치 보랴 정말 피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근무 도중에 남편 놈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안 말리고 뭐 했어? 어머니가 내 직장 상사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해서 행패를 부리게 만들어? 나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드는 게 당신 목적이야? 아니 우리 엄마가 명절에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자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명절에 가족이 중요하지. 당신한텐 그깟 직장이 더 중요해? 왜 매사에 그렇게 드세게 굴어? 엄마가 좋게 말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답답해서 그러셨겠지. 어머니가 밥 같이 먹자고 그날 일을 부렸어?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어머니 나 부려먹으려고 그런 짓까지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본인이 부려먹어야 할 하녀 회사 일만 한다고 오지도 않으니까 열받아서 회사까지 전화한 거 다 안다고. 그럼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힘든 일을 혼자 다 한다는 게 말이나 돼? 어쨌든 이번 일은 엄마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도 엄마한테 사과해. 일하느라 엄마 혼자 고생시켜 죄송하다고.
남편놈은 사태의 심각성도 모르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시모 편을 들었습니다. 지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집 자식 귀한 줄은 모르는 남편놈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 수화기를 내던지듯 전화를 끊어버렸죠. 손을 부르르 떨며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시모의 미친 짓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놈과 전화를 끊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시모는 기어코 제가 일하는 직장 보안실 앞까지 직접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 이름을 악을 쓰며 부르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죠. 보안실 연락을 받고 내려가자 시모는 절 보자마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잘 만났다. 너 오늘 당장 짐 싸서 나와. 시가 식구들은 명절이라고 다 모여 고생하는데 너 혼자 직장 핑계대고 여기 쏙 빠져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동네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당장 사직서 쓰고 나와라.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세요? 저 지금 당직 근무 중이라 여기 비우면 징계받아요. 규정상 절대 못 나가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그쯤엔 저도 설령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시모의 뜻대로 고분고분 움직여줄 생각조차가 없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멋대로 회사 로비까지 밀고 들어와 저딴 식으로 몰상식하게 난동을 부리는데 제가 미쳤다고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자리를 비워버리면 명절날같이 고생하며 일하는 동료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는 꼴이 되는데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고 시모는 약이 바짝 올랐는지 눈을 험하게 치켜뜨며 윽박질렀습니다. 징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어머니가 오라는데 핑계도 좋다. 너 오늘 나랑 같이 집에 가서 전화 안 붙이면 알아서 해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저 지금 노는 거 아니고 엄연히 회사 일하는 중이에요. 어머님 이러시는 거 엄연한 영업방해고 저 진짜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제발 그냥 좀 가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억지 쓰신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 따라갈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까부터 동네 부끄럽다고 하셨죠? 멀쩡히 일하는 며느리 직장까지 쳐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는 어머님이 제 눈엔 100배 1000배는 더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 창피해? 이 사람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면박을 주고 쫓아내겠다는 거야 뭐야? 오냐, 네가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지?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어른을 이렇게 무시해? 사돈이 자식을 아주 엉망으로 가르쳤구만. 보안실 앞에서 분에 못 이겨 씩씩대던 시모는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하게 돌아서려 하자 그 자리에서 제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대뜸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자식 교육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기집애가 시가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명절에 전부 치러 오지도 않고 회사에 처박혀서 시모가 데리러 가도 눈을 부릅뜨고 대들면서 절대 못 간다고 버티네요. 내 평생처럼 못돼 처먹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사돈이 당장 이 사람 회사로 와서 데리고 가든가 하세요. 시모는 제 앞인 것도 안중에도 없는지 제 친정 부모님께 수화기 너머로 온갖 악다구니를 퍼부어댔습니다. 그러고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제 가방을 챙겨 회사 밖으로 쌩하니 나가버리더군요.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시모의 뒷모습을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날 귀한 딸이 시가 식구들에게 하녀 취급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사돈이란 인간에게 이런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을 실시간으로 들어야 했던 친정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않았으니까요. 불안한 마음에 친정으로 전화를 걸어보려던 찰나 제 휴대폰 화면에 엄마의 이름이 먼저 떴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잽싸게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숨이 넘어갈 듯 울부짖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쩜 좋니? 네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어. 그 전화 끊자마자 가슴을 부여잡더니 그대로 바닥에. 엄마는 손을 벌벌 떨며 울먹였고 그 독한 악담과 고함을 수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귀로 들으신 친정아빠는 평소 있던 지병과 극심한 충격 때문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던 겁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아빠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하게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남편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남편놈의 대답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회사까지 찾아가고 장인어른한테 전화까지 하셨겠냐? 다 장남인 내 체면 살려주려고 그러신 거지.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한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응급실까지 가시냐? 당신 진짜 우리 엄마 나쁜 사람 만드는데 뭐 있네. 나 지금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있으니까 당신 혼자 가봐. 뭐? 우리 아빠가 쓰러지셨다는데 지금 내 앞에서 당신 체면 이야기가 나와? 당신 부모만 부모고 우리 부모는 남이야? 당신이 처음부터 좋게 고분고분 따랐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결국 당신이 고집 피워서 장인어른 쓰러지신 건데 왜 우리 엄마 탓을 해? 어쨌든 난 못 가니까 그런 줄 알아. 적반하장으로 모든 탓을 저에게 돌리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남편놈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가운 환멸이 머리끝까지 서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병이 있는 장인이 충격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누워있는 순간에도 오직 지 엄마 자존심과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먼저인 이 이기적인 인간에게 이제는 분노를 넘어 깊은 실망감과 허탈함마저 들더군요.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을 믿고 결혼을 했나 싶어 온몸에 오한이 돋았습니다. 병원 응급실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새 홀로 눈물을 훔치며 제 마음속에 있던 남편에 대한 신뢰와 기대의 끈이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놓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이 집구석의 이기적인 만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아빠가 병원에 실려가고 집안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남편놈은 미안하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이 가정을 지켜보겠다는 미련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겨우 추스르며 다시 회사와 집을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동생활비 통장 내역을 정리하다가 도저히 제 눈을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이체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일정한 날짜에 꽤 큰 금액이 시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놈 앞에 통장을 탁 던졌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왜 매달 우리 공동통장에서 아버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 이거 나한테 단 한 번도 상의한 적 없는 돈이잖아. 아 그거? 우리 부모님 생활비인데 자식이 매달 챙겨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정색을 하고 따져 물어. 당신 돈도 잘 벌면서 참 까칠하게 구네. 남편놈은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행사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기대 누우며 대답하더군요. 단 한 번도 저와 합의한 적 없는 금액이었고 심지어 제 교대 근무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공동통장에서 저 몰래 인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 이후 3년간 빠져나간 돈을 계산해보니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당신 진짜 뻔뻔하다.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그럼 내 동의를 구했어야지. 이 통장에 들어오는 돈 대부분이 내가 밤낮 바뀌어가며 몸 상해가며 번 내 월급이야. 내 돈을 왜 당신 마음대로 시댁에 갖다 바쳐? 가족끼리 돈 몇 푼 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굴면 진짜 정 떨어진다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남이야? 다 우리 부모님인데 그 돈 좀 드린 게 그렇게 아깝냐? 내가 내 부모한테 효도하겠다는데 왜 사사건건 시비야? 당신이 피곤해서 너무 예민한 거야. 남편놈은 특유의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며 오히려 저를 정신 이상자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순순히 넘어가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에 그 뻔뻔한 면상에 대고 똑똑히 경고했죠. 효도? 당신 돈으로 효도하는 게 아니라 내 피 같은 월급 훔쳐다가 생색낸 게 효도야? 이 통장에 내 돈이 훨씬 많이 들어오는 건 몰라?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돈을 시댁에 갖다 바쳐? 이번 달 안으로 이 통장에서 빼간 돈 당신이 다 채워 넣어. 안 그럼 나 이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제가 눈을 부릅뜨고 강하게 쏘아붙이자 남편놈은 당황했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날 밤 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마누라가 시댁에 드리는 생활비 아까워하며 난리를 친다고 고자질을 했나 봅니다. 바로 다음날 시모에게서 당장 시댁으로 넘어오라는 불호령 전화가 왔고 저는 이 지긋지긋한 돈 문제의 끝을 보기 위해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명절 일로 동네방네 저를 못된 며느리라고 욕해대던 시모는 제 지갑에서 나간 돈 앞에서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 효자인지 모른다. 능력 없는 마누라 만나서 내 아들이 고생이 많지. 넌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말고 서방이 부모 효도하겠다는데 뒤에서 군소리 좀 하지 마라. 어디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가 살림에 감 놔라 배 놔라 감히 간섭을 해? 시모의 그 당당하고 뻔뻔한 고함을 듣는데 슬픔을 넘어 실소부터 터져나오더군요. 방금 전까지는 저보고 능력 없는 마누라라며 허를 차더니 다음 문장에서는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말라니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그 멍청하고 표독스러운 궤변을 들으며 이 인간들은 진짜 상종할 가치조차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밤낮 바꿔가며 몸 상해가며 번 돈으로 지 자식 체면 살려주고 지들 주머니 채워줬더니 고마워하긴커녕 하녀 취급을 하며 인격 모독을 자행하는 이 집구석의 추악한 실체가 마침내 뼈저리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남편놈은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철저히 방관하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기가 막혀 한숨을 쉬자 오히려 제 숨통을 더 죄어왔습니다. 당신이 교대 근무하느라 피곤해서 너무 까칠하게 구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겠어? 다 가족이니까 편해서 그러는 거지. 당신이 마음을 좀 곱게 써봐. 사람이 왜 그렇게 매사에 뒤틀렸어? 지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집 자식 피눈물 흘리게 만든 부모와 그 부모 밑에서 마누라 지갑 털며 효자 흉내내는 남편놈까지 이 결혼이란 굴레가 저를 갉아먹는 거대한 덫이라는 걸 깨달으며 제 마음의 마지막 미련마저 아주 조금씩 조각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누이까지 제 인생에 아주 뻔뻔하게 끼어들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 주말 밤샘 교대 근무를 마치고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피로를 안고 겨우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을 때였습니다. 이제 막 눈을 좀 붙이려고 장막이 내려왔는데 거실에서 도어락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주 앙칼진 목소리가 온 집안에 쨍쨍하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제 집에 불쑥 쳐들어온 시누이였습니다. 오빠, 언니 아직도 자?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교대 근무가 무슨 벼슬이라고 주말 낮까지 저렇게 잠만 잔대? 아우, 사람 참 게으르다 게을러. 조용히 해. 야간 근무하고 아침에 들어와서 예민하니까 깨우지 마. 아니,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시누이가 오빠 집에 왔으면 나와서 물 한 잔이라도 넣어주고 맞이하는 게 도리지. 방구석에 처박혀서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이없네. 거실에서 남편놈과 시누이가 주고받는 한심한 대화 소리에 결국 잠이 확 달아나 버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왔지만 그대로 놔두면 안방 문까지 열고 들어올 기세라 대충 옷을 추스르고 거실로 나갔어요. 제가 까칠한 얼굴로 쳐다보자 시누이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과자를 집어먹으며 가소롭다는 듯 웃더군요. 어머, 언니 일어났어? 잠을 얼마나 많이 잤으면 얼굴이 퉁퉁 부었네. 아유, 부러워라. 나는 시댁 살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언닌 주말마다 집에서 아주 편하게 상전 노릇하네? 뭐요? 상전 노릇? 아가씨, 제가 지금 상전 노릇하느라 누워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 밤새워 일하고 이제 겨우 2시간 눈 붙였어요. 남의 집 와서 남 자는 머리맡에 대고 시끄럽게 소란 피우는 게 진짜 무식하고 예의 없는 짓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 서슬퍼런 눈빛에 시누이는 흠칫 놀랐는가 싶더니 이내 옆에 앉은 남편놈의 눈치를 보며 콧방귀를 뀌더군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대뜸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에 탁 던졌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기가 차서 서류를 슬쩍 보니 시누이 명의로 된 대출 신청서와 새로 이사갈 아파트 브로셔더군요. 어머, 언니 말 참 무섭게 한다. 내가 남의 집 왔어? 내 친오빠 집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집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나 오늘 그냥 놀러 온 거 아니야. 오빠한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러 온 거야. 오빠, 나 이번에 시댁 근처 새 아파트 청약 넣은 거 당첨됐잖아. 근데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오네.
그래서 그러는데 능력 좋은 오빠랑 언니가 계약금 3천만 원만 그냥 대줘. 오빠 장남이잖아. 동생이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자기 대출금을 왜 우리 부부에게 내놓으라는 건지 신우이의 뇌 구조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옆에서 들으란 듯이 거드는 남편놈의 반응이었죠. 아, 우리 동생이 이사 가는데 고생이 많네. 여보, 당신 통장에 돈 좀 있지? 내 동생이 새 아파트 들어간다는데 오빠라서 그 정도도 못 도와주면 내가 장난면이 안 서잖아. 가족끼리 상부상조하는 셈 치고 3천만 원만 그냥 대주자. 남편놈은 마치 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처럼 아주 호기롭게 생색을 내더군요. 지 부모 생활비로 제 몰래 공동통장 털어가던 짓거리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신우이 대출금까지 제 돈으로 메꿔주자는 그 추악한 쌍판태기를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다 못해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신우이와 남편놈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쏘아붙여줬어요. 3천만 원? 아가씨, 3천만 원이 무슨 집 앞 슈퍼에서 파는 과자 이름인 줄 아세요? 그 큰 돈을 왜 우리한테 달라고 당당하게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당신, 장남 체면 살리는 일을 왜 내 통장 돈으로 하려고 들어? 그렇게 장남 노릇이 하고 싶으면 당신이 밤새워 교대 근무해서 돈 벌어다 대주든가. 언니, 말이 왜 그래? 아니, 가족끼리 3천만 원 가지고 째째하게 왜 그래? 오빠 대기업 다녀서 돈 잘 버는데 언니가 중간에서 쥐고 안 주니까 오빠가 길을 못 펴고 살잖아. 신우이는 오히려 지 오빠 길을 죽인다며 저를 매정한 올케로 몰아세웠고 남편놈은 뒤에서 그런 신우이를 말리기는커녕 저에게 서운하다는 듯 눈총을 주더군요. 이 집구석 인간들에게 저는 그저 언제든 빨대를 꽂아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움직이는 현금 인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째째? 아가씨, 그렇게 돈 5천 원짜리 한 장도 안 아까운 분이 왜 남의 집 와서 3천만 원을 삥 뜯으려고 들어요? 내가 밤낮 바뀌어가며 뼈 빠지게 일한 돈이지 당신들 주머니 쌈짓돈 아니야. 더는 장단 안 맞춰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뭐? 나가? 오빠, 장남인 오빠 집에서 내가 왜 올케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야 돼? 오빠가 말을 해봐. 아, 여보, 당신 진짜 너무하네. 내 동생한테 나가라니 말이 돼? 3천만 원이 아까워서 동생한테 무식하다느니 예의가 없다느니 상처를 줘야겠어? 당신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진짜 정 떨어진다. 남편놈은 끝까지 지 동생 편을 들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고 신우이는 분에 못 이겨 씩씩대며 제 집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간 거실에서 저는 제 앞에 서서 삿대질해대는 남편놈을 보며 더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어요. 3천만 원 소동이 있고 난 뒤 계절이 2번이나 바뀌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몇 달 동안 남편놈의 끝없는 가스라이팅과 시모의 악독한 인격 모독 속에서 저는 이혼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샘 근무를 마치고 간신히 귀가해 침대에 쓰러지듯 잠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에서 급한 연락이 왔고 즉시 출근해야 하는 돌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화장대 위를 확인했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제 차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더군요.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차키가 없다는 걸 확신하고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주차장으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제 차문이 거짓말처럼 열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고 그 차에서 내리는 인간들의 얼굴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로 조수석 문이 열리며 신우이가 내리더군요. 그 옆 운전석에서는 낯선 남자가 내렸고 둘은 어깨를 맞댄 채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뒷문이 열리며 남편놈이 내리는데 기가 막히게도 남편 손에는 낯선 여자의 손이 아주 꼭 잡혀 있더라고요. 네 사람은 제 차 주변에 모여 아주 행복하다는 듯 소리내어 웃으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놈이 제 손에 쥔 상간녀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징그러운 목소리로 읊조리더군요.
말도 마라 자기야. 마누라 야간 근무 들어간 틈 타서 안방에서 차키 몰래 세배우느라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우리 자기 이렇게 좋은 차 태워주고 교외로 바람 쐬어줄 수 있어서 난 아주 뿌듯해. 그러자 남편 놈의 팔에 콧소리를 섞어가며 매달리는 상간녀였습니다. 어머, 자기는 마누라 차를 몰래 훔쳐와서 날 태워준 거야? 대단하다 진짜. 근데 이거 나중에 걸리면 어떡해? 마누라가 눈치채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자기야. 그 여자 지금 밤샘 근무하고 와서 세상 모르게 시체처럼 자고 있으니까 절대 몰라. 깰 때쯤 주차장에 슬쩍 갖다 놓으면 끝나는 일이야. 남편 놈이 상간녀를 안심시키며 낄낄거리자 이번엔 옆에서 대출금 3천만 원이 없다며 징징거리던 신우이가 상간남의 어깨에 기대며 가증스럽게 맞장구를 치더군요. 오빠 덕분에 나도 오늘 우리 자기랑 아주 편하게 데이트했네. 자기가 오늘 드라이브 코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짠 데다가 새 차라 그런지 확실히 승차감도 좋더라고. 신우이의 허리를 능글맞게 감싸지던 상간놈 역시 아주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아이 그러게. 덕분에 우리도 오늘 교회 나가서 화끈하게 데이트 잘했네. 다음 주에도 야간 근무할 때 시간 맞춰서 다 같이 한번 더 뭉치자고. 네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신우이와 남편, 이 막장 남매가 동시에 쌍방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매가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서로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돕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지독한 공조관계였던 것이었죠. 4명 모두 추악한 낯짝으로 낄낄거리고 있었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몸을 숨겼습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탄이 쾅 하고 터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다 못해 거꾸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낮 바꿔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이 인간들은 제 차를 훔쳐 타고 다니며 상간자들과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나다 못해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이가 갈리는데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지 부모 생활비 터는 것도 모자라 남매가 쌍으로 미쳐서 제 인생을 통째로 짓밟고 비웃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다 핑 돌더라고요. 하지만 그 뜨거운 분노의 끝에 역설적이게도 아주 차디찬 얼음 같은 이성이 찾아왔습니다. 가슴 밑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던 마지막 미련과 망설임이 단 1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이 결혼은 끝났다. 이 지옥 같은 인간들과는 오늘부로 완전히 끝이다. 마음속으로는 아주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려봐야 고작 부부싸움으로 끝날 뿐이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선 완벽한 패가 필요하겠다는 계산이 서더군요. 저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필사적으로 삼키며 쥐고 있던 주먹에 조용히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저 인간들을 완벽하게 매장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조용히 움직였죠. 가장 먼저 제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부터 소리 없이 확보해뒀습니다. 4명이 함께 차에 타서 히히덕거리던 동선은 물론이고 그들이 들른 장소와 시간대가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고스란히 찍혀있더라고요. 특히 노트북 화면을 켜고 블랙박스 오디오를 재생한 순간 제 차 안에서 상간녀와 남편놈이 저를 씹어대며 나눈 추악한 대화가 흘러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손이 다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요즘 저 인간 얼굴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히고 꼴 보기 싫어 죽겠다니까. 맨날 교대 근무랍시고 집에서 잠만 쳐자고 뚱에 있으니까 정이 뚝 떨어져. 나 진짜 하루라도 빨리 저 지긋지긋한 년이랑 이혼하고 자기랑 합치고 싶어. 아이 참, 자긴 또 그 소리네. 그래도 오늘 마누라 차 훔쳐 타고 나와서 나 데이트 시켜준 건 고마워. 근데 진짜 이렇게 몰래 타고 나와도 안 걸려? 마누라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아유 걱정 마. 걘 주말마다 세상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잠만 자는 미련한 곰탱이 새끼야. 지 차키를 내가 들고 와서 자기를 태우고 다니는 줄은 꿈에도 상상 못해. 진짜 멍청해 터졌다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걔 또 야간 당직 들어갈 때 그땐 아예 교회 펜션 잡아서 우리끼리 밤새도록 편하게 놀자. 우리 자기?
제 차 시트에 뻔뻔하게 기댄 채 저를 곰탱이라 비웃으며 이혼 타령을 해대고 다음 불륜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남편놈의 음성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더군요. 여기에 남편놈의 카드 내역과 위치 기록까지 전부 캡처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상간녀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남편 지인 중 한 명이자 엄연히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신우이 옆에 있던 남자 역시 신원을 확인해보니 신우이가 오랫동안 만나온 남자친구이자 사실상 상간남이었습니다. 남매가 쌍으로 불륜판을 짜고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완벽하게 준비가 끝난 날, 저는 전 방위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신우이의 시댁 앞으로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과 함께 두 사람의 만남 정황을 정리한 서류를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신우이 시댁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다는 소식은 바로 다음 날 들려오더라고요. 서류를 받아든 신우이의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고 집으로 돌아온 신우이를 붙잡고 불같이 화를 내며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상대로 사기를 쳐?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빌빌거릴 땐 언제고 남의 눈 속여가며 밖으로 딴 서방을 만나고 다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신우이는 시모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 짜며 빌었지만 옆에 서 있던 신우이 남편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신우이 남편은 신우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읊조리더군요.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네가 올케 차까지 몰래 훔쳐 타고 다니면서 그 인간이랑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여기 불박에 다 찍혀있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어?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단 1초도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내가 다 잘못했어. 신우이는 바닥을 기며 처절하게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그렇게 신우이가 시댁에서 비참하게 쫓겨나 즉각 이혼 절차를 밟게 만든 뒤 제 칼날은 곧장 남편놈을 향했습니다. 상간녀 남편에게는 제가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아둔 증거를 고스란히 전달했고 피가 거꾸로 솟은 상간녀 남편은 바로 다음 날 아침 남편놈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죠. 분노한 상간녀 남편이 회사 사무실 로비 한복판에서 남편놈의 멱살을 잡아채며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출근하던 회사 동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목격하게 됩니다. 내 마누라 꼬셔? 가정 있는 여자 데리고 노니까 재밌었냐? 이 파렴치한 불륜 자식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어디서 양심도 없이 남의 가정 파탄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녀? 로비가 떠나가라 고함을 치는 통에 남편놈은 회사에서 진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매장당해버렸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주 조용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간이 무너지는 꼴을 다 지켜보고 있었더랬죠. 회사 로비에서 상간녀 남편에게 멱살이 잡힌 채 바닥을 뒹굴며 온갖 수모를 당한 남편놈은 그날로 회사에 연차를 내고 허겁지겁 집으로 도망쳐왔더군요. 퇴근 후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남편놈의 찌질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꽤나 잘나가는 회사 다닌다며 목에 힘을 주고 장남 유세를 떨던 그 당당함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죠. 제가 거실불을 탁 켜자 남편놈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파에서 기어내려와 제 발치 앞으로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쥐어짜며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당신이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내가 외롭다는 핑계로 절대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회사에서 지금 대기 발령 나게 생겼어. 당신이 상간녀 남편 좀 말려줘. 지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당장 지 밥그릇 날아갈까봐 두려워 저를 방패막이로 쓰려는 그 얄팍한 속내를 보니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놈의 손을 냉정하게 걷어차며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그 뻔뻔한 면상 앞에 툭 던졌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당신 입에서 외롭다는 말이 나와? 내 차키까지 몰래 훔쳐다가 그 여자 태우고 다니면서 나를 미련한 곰탱이라고 비웃을 땐 신이 났겠지. 당신이 인간이야? 동생이나 오빠나 참 대단하다. 쌍으로 바람이 난 것도 대단한데 그걸 어떻게 서로 도울 수가 있어? 어쨌든 네 동생도 이혼 절차 밟고 있다고 하니까 너도 이혼할 준비나 해. 제 입에서 신우이의 이혼 소식까지 터져나오자 남편놈은 완전히 혼이 나간 표정이 되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서류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되려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혼은 절대 안 돼. 당신이랑 나랑 산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한순간에 칼로 무자르듯이 끝내자고 해. 내가 진짜 앞으로 집안일도 다 하고 당신한테 기어다니면서 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어? 나 이혼당하면 진짜 회사에서도 매장당하고 길바닥에 나 앉아. 산 세월? 당신이랑 보낸 그 지옥 같은 3년 내 인생에서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끔찍해. 당신 가족들이 내 피 같은 월급 빨아먹을 때 당신 뒤에서 방관했잖아. 3천만 원 안 해준다고 나한테 정 떨어진다고 소리 지르던 당신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와서 무릎을 꿇어? 당신이 싸지른 똥 당신이 치워. 난 법대로 다 청구할 테니까. 남편놈은 절대로 도장을 찍지 못하겠다며 서류를 찢으려고 발악을 했지만 전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소송 절차를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합의 이혼 따위로 곱게 끝내줄 생각은 애초에 없었죠.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가 몇 달 동안 피눈물 흘리며 모아둔 블랙박스 영상과 금융 기록들을 법원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쯤 되자 이번엔 집안에 대단한 장남을 구하겠다며 시모가 제 직장 정문까지 직접 찾아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평소 기세등등하게 저를 하녀 취급하던 시모는 멀리서 제 얼굴이 보이자마자 허겁지겁 뛰어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출근하는 직원들이 다 보는 길목 한복판에서 가증스럽게 울고불고 집을 짜내며 매달리더라고요. 세아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늙어서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지식이 짧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 너랑 네 친정 부모님께 정말 못할 짓을 했어. 내가 이렇게 네 앞에 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인생 망치는 그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 좀 취하해다오. 어? 우리 아들 대기업에서 잘리면 진짜 길바닥에 나 앉아. 세아, 너도 한때는 네 서방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법대로만 하니? 지 아들 새끼가 바람을 피우고 제 차를 훔쳐 탈 때는 뒤에서 깔깔거리며 방관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며느리 직장까지 찾아와 불쌍한 척 눈물 연기를 펼치는 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다 못해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시모가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양 붙잡힌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법원에 불려다니며 이혼소송에 상간소송까지 당하고 직장에서 잘리게 생기니까 이제야 덜컥 겁이 나세요? 예전에 제 직장 보안실 앞까지 찾아와서 제 면전에 대고 악담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실 때는 신나하셨잖아요. 그땐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죠? 그땐 내가 미안해. 그때도 지금도 내가 모조리 다 사과하고 반성하마.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아니 네 남편 좀 살려다오. 이번을 결혼생활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넘겨주면 되지 않니? 이것만 넘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잘 살 수 있을 게야. 아니요. 전체 아빠한테 전화해서 감히 딸 욕을 해서 응급실 실려가게 만든 그쪽이랑 조강지쳐 버리고 조강지쳐 차에서 불륜이나 저지르는 그놈과는 절대 가족으로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제가 매몰차게 손을 쳐내며 가차없이 돌아서려 하자 조금 전까지 울고불고 매달리던 시모의 눈빛이 순식간에 도끼로 가득 차며 돌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도저히 눈물로는 제 마음을 돌릴 수 없고 제가 소송을 취하해줄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시몬은 제 앞을 가로막아 서더니 로비가 떠나가라 악을 쓰며 난동을 부리더군요. 이 독한 기집애야! 내가 시어미로서 자존심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빌었으면 신용이라도 하면서 받아주는 척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네가 감히 누굴 더러 가래? 지 서방 앞길 막고 시어미가 아들 구하겠다는데 천하의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큰 소리야? 대기업 다니는 귀한 내 아들 인생 망쳐놓으면 네 년이 온전할 것 같아? 내가 오늘 너 죽고 나 죽을 줄 알아! 시몬은 눈 뒤집힌 사람처럼 제 겉옷자락을 잡아 흔들며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출근하던 직장 동료들이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고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저는 이 인간들이 이딴 식으로 무식하게 나올 줄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악을 쓰며 제 몸을 밀치는 시모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음껏 더 소리 지르고 깽판 쳐보세요. 여기 직장 로비에 CCTV가 몇 대가 돌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짓거리 전부 다 업무 방해죄, 명예훼손으로 증거 추가되고 있는 중이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뭐? 증거? 이년이 끝까지 협박을 해? 니까짓 게 경찰을 부르든 검사를 부르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내 아들 인생 망친 너 같은 것은 내 손으로 끝장내버릴 테니까! 시몬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제 얼굴을 향해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었고 그 순간 정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로비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부리는 시모를 가리키며 경찰관들에게 냉정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경찰관님, 이 사람 지금 제 직장 내에 무단 침입해서 고성을 지르고 폭행을 휘두르는 등 심각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제 직장 보안실압 등에서 저지른 범죄로 형사 고소장이 접수된 피의자 신분인데 이렇게 재차 찾아와서 보복성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해주세요. 로비 CCTV 영상 공식적으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경찰들이 시모의 양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시모는 사지가 붙잡힌 채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건 놔라 이 경찰놈들아! 내가 내 아들 인생 망친 거 잡겠다는데 너희가 뭔데 날 붙잡아? 야 이 독한 기집애야, 네가 사람 새끼냐? 천벌을 받을 것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놔라 이놈들아! 피의자분 조용히 하시고 서해 가서 진술하세요. 직장 한복판에서 이렇게 난동 피우시면 가중 처벌받습니다. 같이 가시죠. 시몬은 끝까지 제 이름을 악각 불러대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결국 경찰들의 손에 짐짝처럼 끌려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시모가 흘리고 간 가방과 소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겉옷을 차분하게 털어 정돈했습니다. 시모가 제 직장에 찾아와 벌인 이 역대급 난동은 오히려 제가 법인에 제출한 시모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치트키 증거가 되어 주었을 뿐이었죠.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예전 보안사 앞 행패 CCTV 영상과 그 충격으로 쓰러지신 친정아빠 응급실 기록 및 진단서까지 싹 다 증거로 제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직장 로비 현행범 체포 기록까지 더해졌으니 시모의 형사처벌은 빼도 박도 못하게 굳어진 셈이었습니다. 남편놈과 시가 구석 인간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상상 이상으로 독하고 치밀한 인간을 건드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며 공포에 떨기 시작하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이미 무서운 법의 톱니바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고 있었고 그 누구도 저 시가 인간들의 처참한 파멸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시모가 제 직장 로비에서 경찰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간 그 시각, 제가 던진 시한폭탄은 상간녀의 가정 역시 아주 처참하게 사방으로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증거물과 모텔 투숙 내역, 그리고 제 차를 훔쳐 타고 더블 데이트를 즐긴 추악한 녹취록을 건네받은 상간녀의 남편은
상상조차 못했던 제 아내의 불륜 실체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거실 탁자 위에 제가 보내준 증거 서류들을 내던지는 상간녀 남편의 눈빛은 그야말로 살기가 가득했죠. 아무것도 모른 채 쇼핑백을 들고 귀가하던 상간녀는 거실에 널브러진 사진들을 본 순간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이게 뭐야?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다 오해야. 내가 그냥 아는 지인들이랑 교회로 다이브 한번 다녀온 게 전부라니까? 상간녀가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자 상간녀 남편은 짐승 같은 포효를 지르며 거실 유리 테이블을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유리가 박살나자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죠. 오해? 아는 지인? 네 입에서 그딴 헛소리가 튀어나와?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데 오해? 저 남자가 널 안고 있는데 오해? 도대체 무슨 오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외로워서 내가 육아하느라 우울증이 와서 잠시 이성을 잃었던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란 말이야. 상간녀는 무릎을 꿇고 상간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문이 열린 뒤였습니다. 상간녀 남편은 상간녀의 손을 사정없이 뿌리치며 싸늘하게 내뱉더군요. 더러운 입으로 내 아이 들먹이지 마라. 당신 같은 인간에게 내 귀한 자식 단 1초도 맡길 수 없으니까. 양육권이고 재산 분할이고 꿈도 꾸지 마. 옷까지 하나도 챙길 생각 말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몸만 나가! 당신이랑 그 파렴치한 불륜남 새끼 그리고 그 동생년까지 내가 법정에서 피눈물 쏟게 만들어줄 테니까 군말 말고 서류에 도장 찍어! 상간녀 남편은 그 길로 상간녀를 문 밖으로 사정없이 밀쳐냈고 상간녀는 아파트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굳게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명장면은 바로 다음 날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시모가 아들이 그렇게 망가진 것을 모조리 다 상간녀 때문이라며 눈이 뒤집혀 상간녀의 직장 앞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마침 쫓겨나 갈 곳이 없어 직장 근처를 서성이던 상간녀를 발견한 시모는 마치 멧돼지처럼 돌진하여 상간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쥐어뜯어 버렸습니다. 대낮 길거리 한복판에서 역대급 막장 개싸움이 벌어진 거죠. 이 파렴치한 인간아! 네가 감히 내 귀한 아들 인생을 이따위로 망쳤나? 네가 내 아들을 꼬셔내고 꼬리쳐가며 며느리 차까지 훔쳐타게 만들었지? 내 아들 인생 돌려내. 당장 돌려내란 말이야! 상간녀는 대낮 길거리에서 다짜고짜 머리채가 잡혀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혀나가며 시모의 손톱에 얼굴이 긁히자 상간녀 역시 도끼가 바짝 올라 시모의 머리채를 같이 맞잡고 받아치기 시작하더군요. 이거 놓으세요, 이 몰상식한 할머니야! 누가 누구더러 꼬리를 쳤다는 거야? 당신 아들 새끼가 먼저 집 안으로 보기 싫어 죽겠다고 미련한 곰탱이 같은 년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한테 매달렸어. 집 마누라 차키를 안방에서 몰래 세벼와서 나한테 외제차 탄 기분 느끼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 땅땅 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야? 뭐라 하냐? 이 뻔뻔한 인간이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내 아들이 장남이라 효도하느라 돈이 부족해서 잠시 방황한 걸 가지고 네가 불륜 공조판을 짜서 내 딸년 인생까지 쌍으로 파탄을 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당신 자식들만 귀하고 남의 가정 파탄 난 건 안 보여? 당신 아들 새끼 때문에 나도 이혼당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 집구석 인간들은 아주 장남이고 시누이고 시어머니고 간에 쌍으로 미친 인간들이야. 이거 놓으란 말이야. 두 인간은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뺨을 올려붙이며 흙바닥을 사정없이 굴러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쯧쯧 혀를 차며 휴대폰으로 그 추악한 개싸움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고 상간녀의 직장 동료들까지 전부 쏟아져 나와 그 꼴을 실시간으로 구경했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두 사람은 만신창이가 된 몰골로 갈라졌지만 상간녀는 그날로 직장에서 불륜녀로 낙인 찍혀 파문당했고 시모 역시 길거리 폭행 혐의까지 추가되어 법의 준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간녀의 시월드와 시모가 진흙탕에서 스스로 파멸해가는 동안 저는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짜내던 남편 놈을 향해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매달려도 우린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신 찾아오지 마. 네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해도 이제 넌 절대 아니니까. 남편 놈은 완전히 혼이 나간 표정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남편 놈의 손을 냉정하게 짓밟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이던 소송 서류들을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그동안 제 동의 없이 통장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간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위자료 청구까지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법적으로 탈탈 털어버렸죠. 그 후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도 다 받아냈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의 남편 덕에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상간녀의 남편이 날마다 찾아가서 난동을 피웠다고요. 그리고 상간녀도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양육권이고 재산 분할이고 할 것 없이 쫓겨나 결국 제 전 남편 놈과 상간녀 두 사람 모두 짝없는 솔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조강지처와 가정을 버리고 둘이 좋다고 붙어먹던 인간들이었으니 솔로가 된 상간 남녀끼리 살림이라도 차렸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제 전 시모가 대낮 길거리 한복판에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온갖 악을 쓰며 벌인 그 역대급 난동 덕분에 두 사람은 위로는커녕 서로를 탓하며 뼈저린 원수가 되어 아주 끔찍하게 찢어졌다고 하더군요. 서로 내 인생 돌려내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가 완전히 갈라선 꼴이 그렇게 추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바람을 피웠던 전 시누이도 이혼을 하고 쫓겨났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아들, 딸 모조리 다 외도로 이혼을 당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동네에 소문이 다 나 망신 제대로 당했다고요. 모든 지옥 같은 폭풍과 법적 공방이 지나간 지금, 저는 마침내 온전히 저만을 위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밤낮이 바뀌는 직장 생활 속에서도 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나를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고단백 식단을 챙겨 먹고 쉬는 날이면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 근처를 조용히 산책하곤 합니다. 숨이 가쁘지 않을 만큼 기분 좋게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게 비워지면서 제 몸도 마음도 몰라보게 단단하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진짜 내 가족들과 보내는 소소한 시간입니다. 다행히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신 아빠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 때, 그리고 엄마가 끓여주신 따뜻한 찌개를 나누며 식탁에 둘러앉아 소리내어 웃을 때 저는 깨닫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고요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돌아보면 내 소중한 잠을 내 뜻대로 지켜내고 내가 피땀 흘려 번 소중한 월급을 내 손으로 온전히 관리하며 내 삶의 평화를 스스로 지켜내는 것, 그리하여 내 삶의 당연한 권리와 행복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제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선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제게 주어진 이 평화가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부디 타인의 이기심에 여러분의 소중한 행복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지키며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